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무 바쁘신 성 교수님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일광 교수님이 바쁘시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스라엘에 그렇죠. 무슨 일이 있는 거고 교수님은 가끔씩 1년에 한 2번 정도 모셔서 재밌는 얘기 그냥 해주시고 그런 그래야 이야기 되는데. 해주셔야지 그게 세계가 평화롭다는 건데 성 교수님이 바쁘시면 이건 세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음, 대강의 이야기는 사실은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쪽 공격을 먼저 기습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하마스. 이제, 대응이 시작됐는데 뭔가 지금 우리가 약간 좀 오해하고 있는 거 혹은 좀 놓치고 있는 거. 뭐 그런 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보시기에 쭉 좀 보도도 있고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가 보죠. 일단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양상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늘 있던 분쟁 충돌이 아니다. 예. 그런 유의 그런 이전의 충돌 방식은 잊어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기습 공격이었어요. 기습한 게 다른 겁니까? 기습을 했는데 기습하는 방식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과거와 그럼 약간 비교를 해주시죠. 과거는 그냥 로켓만 계속 쐈죠. 예. 로켓만 계속 쐈어요. 오늘 갑자기 로켓이 날아온다. 예. 그럼 로켓을 맞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일종의 공중전이었죠. 근데 지금은 지상군을 아예 보냈어요. 하마스가. 네. 그것도 한 1,000명. 그리고 이스라엘이 쳐놓은 그 철책, 예. 펜스를 완전히 15군데인가 뭐 이렇게 다 뜯어내고 예. 그 다음에 트랙터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뚫고 들어왔어요. 지상군이. 원래 철조망이었어요. 이제 스마트 철저 펜스라고 그래서 무슨 거기 뭐 CCTV도 달고 여러 가지 뭐 센서 같은 걸 많이 달았는데 네. 그걸 초반에 그걸 다 무력화 시킨 다음 또 농사용 트랙터로 밀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끌어버린 잘라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허를 찔렸는데 스마트 펜스라고 그래서 엄청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설치하고 나서. 누가 오면 감시 바로 되고. 예, 바로 다 된다. 그렇게 앉아서 우리가 카메라로 다 보고 있다.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예전보다 세게 나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세게 나온 것도 그렇고 방식도 차원이 다르고 물론 그럼 왜 그렇게 군인이 많이 없었는가? 예. 이 타이밍에 그날이 유대 명절 초막절. 그 긴 유대 명절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날 아주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날이 심캇 토라라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 오경 토라를 받은 날이다. 그래서 휴가를 많이 가고 군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우리로 치면 추석 명절 마지막 예, 날쯤 되는 그래서 거네요. 아주 경비가 허술한 음. 그 틈을 틈타 강한 공격을 했는데 했는데 6회 공으로 했어요. 과거에 6이 들어왔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죠. 해도 특이하고 공도 특이하죠. 공은 로켓을 한 게 아니라 예.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펜스를 넘었어요. 그 보도는 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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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해는 고속 모터 보트를 타고 아예 바다로 상륙을 했군요. 상륙을 했어요. 과거에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과거에는 뜻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에 먼저 발각이 돼서 대부분 다 실패를 했죠. 예. 예,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가 시도는 몇 번 했었어요. 이런 근데- 전면전을 예. 전면전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침투하는 작전을 게릴라처럼? 하다가 우리 무장국이나 모으듯이 예, 침투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죽고 패러글라이드도 사실상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예. 이번에는 뭐 몰래 침투한 게 아니라 대규모로 침투하니까 당연히 눈앞에 보고도 전쟁 시작인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밤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 새벽 6시 반에 시작했어요. 그럼 예. 이렇게 다른 형식의 공격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큰 피해를 안 입으니까 새로운 방식을 아예 연습을 해서 기습을 한 거죠. 그게 다르다. 그리고 완전히 성공했어요. 음. 그러니까 펜스를 완전히 뚫고 들어와서 1,000명, 1,500명이 정도 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펜스 근처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걸 다 습격을 해버렸어요. 민간인. 민간인. 거기에도 이제 수비대가 있었겠죠. 예. 거기에 남자들도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싸웠어요. 근데 예. 다 죽었어요. 싹 다 죽고 군인들도 많이 죽고 싹 다 죽었는데 그 숫자가 한 1,000명 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민간인, 아이,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하마스가 무자비하게 공격한 거예요. 그럼? 예,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영유아만 40명이 죽었어요. 어.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아이는 목을 잘랐어요. 참수를 했어요. 하마스가 들어갔어요? 여자도 참수를 했어요. 아, 왜요? 그게 IS의 방식이니까. 그 대체 그거는 공격하는 와중에서의 전투 방식이 아니라 뭔가 본보기 내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마스에 대해서 몇 번 강의를 했었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했었지만 하마스를 무장 정파로 부를 것인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로 부를 것인가, 예. 무장 정파냐 테러 단체냐 항상 문제가 어렵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마스의 민낯을 전 세계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 네. 문장으로 만들면 이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인근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한 거죠. 가자 지구 인근의 이스라엘 예, 마을. 예.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하마스, 네. 가자 지구, 네. 이스라엘 정도로 우리가 안다고 가정할 때 네. 그걸 간단하게 좀 우리 요약해서 좀 배워볼까요? 여러 번 1시간 동안 배우기도 했는데 네네. 또 이 방송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네네네.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분도 계실 그래서 테니까.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정파 중에 이제 제일 강경파죠. 예. 강경파가 온건파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있고 강경파는 지금 하마스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고. 예. 근데 두 하마스 개가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약간? 완전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항 지구는 떨어져 있는데 네. 떨어져 있는 지역이 네. 여기가 이스라엘의 정착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입니까? 그럼?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만 지금 정착촌이 있는 거죠. 예. 네. 가자 지구는 정착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2005년 다 철수를 했어요. 그럼 가자 지구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완전 사는 자치적 거고. 하마스가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네. 예,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이번에 거기를 공격했다면서요? 예,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근데 하마스는 2014년까지 전쟁을 계속 했었잖아요. 올해 5월에도 전쟁을 했었어요. 올해 5월은 하마스가 아니고 하마스보다 좀 작은 단체 지하드 이슬람이 로켓을 쐈어요. 예. 그 다음에 작년에도 했죠. 재작년에도 했죠. 근데 이렇게 대규모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근데 2014년이 가장 긴 기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했는데 50일 정도 했어요. 그때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500에서 2,000명이에요. 예. 하마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우리라고 못 죽이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이런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피해 복수가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 복수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 그러니까 뉴스 보도로 듣기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는 사람 지역으로 넘어와서 네. 그러니까 포로들을 막 잡아갔다면서요. 네. 그래서 포로들을 잡아가면서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니까 우리 포로 다 풀어줘. 그렇죠. 그때 너희가 풀어주면 우리도 한 명씩 풀어줄게. 네네네. 이거 일종 협상용으로 데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협상용으로 데려간 건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너희 풀어주면 우리도 풀어줄게 하고 인질을 잡아간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참수를 하거나 죽이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인질을 그냥 잡아서 참수를 하진 않고 예. 공격해서 그 마을에서 이미 참수를 했어요. 데려간 사람들은 다 살려서 데려갔죠. 그 사람들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공격하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입니까? 아니면 보복입니까? 뭘까요? 증오죠.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증오, 유대인에 대한 증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악마화한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아주 기발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하마스가 어마어마한 트랙터로 밀고 들어가서 그냥 네네. 대규모로 들어가서 공격도 하고 인질도 잡아오는 건데 그게 무슨 그걸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서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세게 할 수는 있지만 또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공격했을 때 보복 당할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하마스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웁니까? 어떻게 2006년 전쟁을 했을까요? 어떻게 2008년 전쟁을 했습니까? 어떻게 2012년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2014년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2021년 전쟁, 어떻게 2020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하마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조직, 그다음에 자기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대의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지. 팔레스타인 주민이 죽는 것은 우리 희생해야 된다. 희생 없이 우리 얻는 것은 없다. 미안하지만 팔레스타인 대의를 위해서
안타깝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죽으면 국제사회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공격하면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가자 지구라는 곳에는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정착촌을 이루면서 그 땅을 우리 땅 하려고 하다가 철수했다면서요? 네네.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은 가자 지구에 없습니까 이제? 아무도 없죠. 2005년부터 없어요. 그런데 왜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그러니까요. 공격했어요? 하마스라는 단체는 예. 단순히 지금 가자 지구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에요. 하마스라는 단체는 1987년 만들어진 단체고요. 전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의 가장 유명한 무슬림 형제단의 가자 지부였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1987년 인티파다가 나와서 이름을 완전히 하마스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팔레스타인 무장 투쟁 이것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장 투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를 원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계속 막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건파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어떻게 세워주겠다 계속 협상을 해왔던 것이고 하마스는 거기에 협상을 반대해요. 그리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전체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여기 들어온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이고.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 지구 있는 사람은 아니 나누자. 그럼 웨스트 뱅크를 우리한테 달라. 예.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마스는 이스라엘 전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물러가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사라져야 자기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전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전체 영토가 이게 알라 즉 신이 내린 유산, 신이 내린 거기 때문에 신이 자기들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하마스가 믿고 있는 신념 체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대화하는 게 힘든 거죠. 우리가 당하고 희생이 하건 간에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닭공. 예. 그럼 이건 금방 끝날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안 끝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군 투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지상군 투입하면 전면전이 다시 불가피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전면전 불가피하죠. 지금도 이미 전면전이에요. 지상군이 안 들어갔지만 네. 이미 뭐 로켓 공격은 계속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고 물론 압도적으로 우월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를 거의 뭐 폐허로 만들겠죠.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가자가 하마스의 근거지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좀 갖고 오셨는데 네. 그걸 먼저 좀 저희가 배워보죠. 자 화면을 한번 주시면 네. 요런 이제 펜스 가자 지구 지금 철책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스마트 펜스라 그래서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두 개를 그다음 지하 땅굴로 침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 아예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스라엘, 왼쪽이 가자. 가자.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사는. 예.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망대를 세워서 드론 침투를 막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결국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로켓을 이렇게 쏘고, 그다음에 이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침투를 했어요. 군인들이 그렇죠. 하마스 대원들이. 예. 군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이걸 부셔버린 거죠. 와. 펜스에 올라가서 폭발물을 담장이 설치하고. 있었는데. 예. 저거 뭐 전기가 통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전기를 통하는 장치 이런 것들 모두 이미 무력화시킨 거죠. 이거 작전하기 전에. 저기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 모양이죠? 예.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무찌르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이스라엘이 있는 마을까지 유유히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럼 이스라엘도 좀 수비가 엉성했던 모양.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책임론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정보부 책임론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의 지뢰도 심어놓고 그러는데. 네,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펜스 하나만 믿고 펜스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그 자만, 오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사건의 또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아예 그냥 트랙터로 밀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SVU 차량에 하마스 대원들이 총을 들고 줄줄이 타고 이런 차가 막 한 수십 대가 바로 넘어왔어요. 저거 앞에서 그냥 철조망
예, 무너뜨리고 그 뒤에 따라서 예, 예. 아니 저건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 그냥 트랙터로 저게 무슨 첨단 장비도 아니잖아요. 불도저네 불도저. 불도저로 그냥 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그렇게 휴가를 많이 안 가고 실제로 완전히 가자지구 국경을 모두가 다 지키고 있었다면 예. 다 입이 다 봤겠죠. 입이 예. 다 봤으면 벌써 헬리콥터를 불렀겠죠. 그래서 헬리콥터가 한 두세 대만 뜨면 사실 이런 거는 처리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인재일 수도 있겠네요. 거의 뭐 이것은 인재죠 사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없었다고 하셨죠? 휴가? 예. 아니 휴가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는 거지. 회사도 회사 일 안 돌아갈까봐. 당연히 이제 돌아가면서 휴가를 부추거리나 또 있었겠지만 병력이 워낙 적었다는 거죠 그때.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럴 거라고 생각은 못했나 보군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 우리의 그 방공 시스템이 막으면 그렇죠. 되지. 그러니까 정보부의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인 거죠. 예. 정보만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근데 지금 AP 통신이나 이런 보도에서는 이집트가 이미 이스라엘에 경고를 했다. 근데 이스라엘 측에서 이것을 우리의 정보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론 정보를 캐치하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하마스가 저렇게까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세서 그렇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월하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공격하면 항상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해왔고 한 엄청난 피해를 얻고 그렇게 피해를 얻으면 가자지구 주민들이 하마스에게 불만을 얘기하니까 예. 하마스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논리적인 그게 오히려 논리적인 추정이죠. 예. 근데 그것을 다 깨버렸어요. 깼고 하마스가 또 페이크를 쓴 게 속임수를 쓴 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요구를 했던 게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일자리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자 주민들이 이 펜스를 지나서 이스라엘 영토로 와서 일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다시 가자지구로 돌아가는 일자리. 네. 그 몇만 명을 이스라엘이 허가를 해줬어요. 뭐 월급이 한 10배였다든가 뭐 그거죠 그게. 예. 그래서 일종의 완화 정책을 쓴 거죠. 강경 정책에서. 그래야 정책. 예. 그다음에 카타르라는 나라가 가자 주민들의 생활이 안 좋으니까 한 사람한테 200불, 300불씩 돈을 쓰라고 돈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을 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들고 와서 돈다발을 안 그러면 그게 또 무기를 살 수 있으니까 아예 진짜 달러를 들고 와서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쥐어주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통장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 그것도 해줬어요. 예. 이스라엘 측이 생각한 거는 이런 경제적 유인책, 쉽게 말해서 햇볕 정책 이걸 하게 되면 하마스도 자기 가자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면 굳이 무장 투쟁을 하겠는가? 그리고 가자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면 질수록 전쟁을 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지금 월급 잘 받고 그렇겠죠. 돈도 많이 받고 예. 이제 생활이 나아지는데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면 한순간에 또 모든 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요런 사이클, 선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하마스가 공격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합리적으로 말은 되는데요. 그게 네. 왜 깨졌을까요? 그게 이제 하마스가 노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마스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속였다고. 방심하도록. 네. 1년간 우리가 이거 기습작전 훈련했고 이스라엘이 전혀 우리가 이 공격할 의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었다, 일자리 달라 상황을. 그러고 뭐 하고 다 우리가 페이크 다 썼다. 그렇게 지금 실토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론적인 거죠 지금. 예. 돌이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마스의 속인 거 아니냐. 속임에 이스라엘이 놀아난 거 아니냐. 하마스가 이런 공격을 해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공격 계속 자주 할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복수 차원이죠. 그다음에 하마스가 원하는 것도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파탁이나 피에로가 팔레스타인 문제나 팔레스타인의 미래나 팔레스타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단체가 아니다. 예.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된다. 무장 투쟁만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지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 20년 30년 해봤지만 모든 게 니네들 도대체 뭐가 있냐. 팔레스타인 국가 세워준다고 했는데 93년에 오슬로 협정해서 몇 년이 지났냐. 안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가자지구 내에서도 다 그게 일치된 의견입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월급 받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국제 정세가 뭐 사우디랑 이스라엘하고 손도 잡는다고 하니 강경파인 하마스가 쫄려서 강경 대응을 한 거고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냥 우리가 일부러 한 거야 이렇게 말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마스와 달리 밑에 민중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자 주민 230만이 예. 다 가자 하마스의 지금 기습 공격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마스는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데 가자 지구에서 뭐 가자 주민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제발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한다는 거죠. 네. 거기는 예, 통화자 제가 저번 시간에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느끼는 하마스에 대한 느낌, 물론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친이스라엘적이고 반 하마스적인 내용이었지만 거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가자 주민들 중에서 하마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마스가 다 결정을 해요. 북한처럼 그렇죠. 모든 것은 하마스가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자지구 주민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자지구 주민도 지금 인질입니다. 하마스의 인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네. 그런 셈이잖아요. 자기들 전쟁 안 하고 싶은데 자기 어떤 자기를 그 뜻을 갑자기 실현할 여기서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이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위에서 그냥 결정해서 전쟁 공격하면 또 저쪽 그렇죠. 공격하고. 끝이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수차례 반복하는데 물론 젊은 애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잘못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거기에 반대하는 애들은 강경한 애들은 당연히 뭐 좋다고 하죠.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복수해야 된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스라엘에 복수를 해서 우리는 피해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론과 온건론이 항상 부딪히고. 그러니까요. 네. 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이 하마스의 민낯을 보여줬고 예. 이게 지금 그래서 국제사회가 상당히 놀랐어요. 그 유럽도 아주 강력히 규탄한다고 그랬고 예.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강력히 규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하마스의 그 정당성이 무력 투쟁의 정당성에 좀 훼손이 가지 않을까. 훼손이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럴만하다. 이스라엘 탄압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마스가 저항하는 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억울할 만했겠네. 그렇죠. 이런 이제는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과 경찰들과의 무력 충돌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 문제가 예. 안 됩니다. 사실 음. 그러나 그냥 아이들, 여자들, 그 무기 없는 사람들, 그것도 아침에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예.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런 거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하마스의 지도자의 가족들도 그렇고 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뭐 딸도 잃고 아내도 잃고 딸과 아내면 민간인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거꾸로 공격할 때 군인들만 잘 모여 있는 것만 공격했겠나 하면 고의든 실수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마스 대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공격하면서 하마스 그렇죠. 민간인들을 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뭐 횟가닥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마스가 사람을 죽인 것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그것을 뭐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둘 다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누가 이제 전쟁을 하면 전쟁이야 서로 의도가 있으니까 하는 네. 거긴 한데 네. 일단 그럼 우리 편이 누구냐?
아니면 누가 잘못했냐를 이제 판단을 좀 하고 네. 싶잖아요. 네, 네, 네.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워낙 월등히 우월하고 이스라엘이 탄압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족을 탄압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하지도 할 수도 없고.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 모여있는 땅에 이스라엘이 나와서 비키라고 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도 요르단강 서안이나 가자지구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쇄라는 것이 이제 뭐 완전히 뭐 물도 안 주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일종의 산소 마스크만 끼워 놓은. 너희들 여기서 나오지 마. 나머지는 이스라엘 땅이야. 네, 그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물론 하마스가 아니고 온건파가 가자 지구를 통치할 때는 이렇게까지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봉쇄하지 않았어요. 뭐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옳으냐? 물론 이스라엘이 우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 어떻게 똑같이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상호주의로 갈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네타냐후 정부가 또 구구 정권이고 예. 계속해서 요르단강 서안에서 상당히 이제 팔레스타인 마을을 습격하는 사건이라든지 정착촌을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건드렸죠.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하마스가 또 민간인을 이렇게 많이 죽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용인을 하냐는 거죠. 명분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나갈 명분. 그렇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지상군을 들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서 가자 지구에 2,000명이 죽었으면 최소 500명이 팔레스타인 무장 대원이다. 그럼 나머지 1,500명은 민간인일 거란 말이죠. 예. 아무리 본인들이 우리 전쟁 중에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근데 결과로는 다 죽었는데요.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엄격한 차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군인이 직접 민간인인데 가서 고의적으로 총을 쏜 건 아니지 않냐. 저 하마스는 완전히 고의적으로 총을 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결과론적은 어차피 민간인들이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서로 둘 다 지금 전범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하마스 입장에서는 가자지구를 꽉 막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동안 물도 보내주고 전기도 좀 보내주고 네, 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네,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럼 지금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물도 막고 전기도 막고 그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다 끊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끊었어요. 무조건 지는 전쟁이 될 것 같은데. 누가요? 하마스가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계산하면 안 된다.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어떻게 편하게 하냐. 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할수록 예. 하마스는 그게 본인한테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희생이 있더라도. 네. 와. 실제로 그렇고요. 팔레스타인 민간인 죽은 사진 네. 몇 장만 떠보세요. 예. 게임 끝납니다. 사실 국제사회 다시 돌아섰고 지금은 지지한다고 했지만 며칠만 지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상군 투입해서 또 예, 팔레스타인 그러면 민간인이 또 전세 사망하면 다 바로 바뀝니다. 이제 그만해라. 정전해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전쟁이. 네. 그걸 하마스도 그걸 알고 그런 걸 노릴 수가 있다. 우리가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을 왜냐하면 것이다. 여러 대표님과 예. 프로님이 아는 사실을 하마스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마스 몇 번을 수차례 전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공습을 해서 한 할 1,000명에서 거고. 2,000명 정도 죽을 거야. 어.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어. 한 2,000명 죽을 거라고요. 이렇게 가면. 예. 아니면 3,000명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겠냐고요.
하마스가 다 안 줘. 이스라엘이 반격을 할 텐데. 네. 그 숫자도 대충 맞을 거예요. 보십시오. 2014년에 50일 했는데 2,000명 죽었어요. 예. 2008년 9년에 한 달 정도 했는데 한 1,500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예. 그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하는 놈이 나쁜 놈이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렇게 과도한 무역 사용을 하는 것이 나쁘다. 당연히 뭐 나쁘죠. 네. 그럼 이스라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럼 공격 안 하겠냐고요. 할 수 없죠. 네. 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본인들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네요. 이게 요즘 이란이 같이 들어오느냐 뭐 그런 지금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이집트 할 이유가 없고요. 요르단 하마스 안 좋아해요.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 지금 다 잡아놓았잖아요. 예. 감옥에 안 좋아해요. 이란은 있잖아요. 이란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왜 합니까? 이란 입장에서 예. 할 이유가 없죠. 같은 공포 우리 아니 팔레스타인 동포를- 이란은 하고 싶겠죠. 예. 하고 이스라엘을 저기 지도에서 지워 버리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나요? 가만 아니죠. 뭔가 그걸 왜 하겠어요 지금 이 시국에서. 이스라엘 문제가 이란이 해결하고 싶기는 좋아하는 주제이긴 한데 예. 자기의 그 목숨까지 지금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아무리 자기가 무기가 세지만 명분은 명분이지만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나요? 이스라엘 뭐 가지고 있죠? 이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핵무기가 남의 있죠. 얘기가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와줄 이유도 없고요. 예.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전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사건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시작하면 예. 누군가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구도일 거고. 헤즈볼라 50대 50 절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뭐였죠? 레바논의 무장정파 그거는 하마스랑 친해요. 친하죠. 그- 시아 순니 다르지만 네. 이란이 세워준 단체이기 때문에 같은 이란 돈을 받고 예. 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이스라엘 까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참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제 간을 보고 있죠. 헤즈볼라는 예. 어떻게 할까? 이번에 한번 하면 같이 괜찮을까? 미사일을 쏴볼까? 예. 근데 헤즈볼라가 동참하게 되면 이스라엘 피해 진짜 커질 거예요. 심각하게 커질 왜? 거예요. 헤즈볼라는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강해요. 아. 무기도 훨씬 많고요. 무기 체계도 훨씬 좋아요. 그런 이유는 이란이 지원해서 이란 그렇죠. 그건 뭐 100% 이란이 지원이죠. 음. 그러면 이제 질문을 왜 안 할까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돼. 오히려 사실 왜 지금 왜 아직까지 합동으로 군사 작전을 안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전선을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고전했을 텐데 네. 왜 안 했을까? 그게 오히려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럴 거면 어차피 전면전인데 예, 예. 같이 하지.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이란이 배후에 있었을 것이다는데 이란이 배후에 있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란이 정말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한번 손보고 싶었다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마스도 얘기하고 헤즈볼라한테 얘기해서 야 예. 한 번에 해. 이렇게 했을 텐데 어.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완전 하마스의 단독 행동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도도 났었어요. 이란의 고위 관리 하나가 정말 나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뭐 정확하게 날짜, 시간 뭐 이런 걸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 내에 뭐 사람들은 좀 그래도 대충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계획은 팩트 적초는 예.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왜 같이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같이 질문이에요. 하자고 사실. 하다가 의견 일치가 안 됐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렇다 그래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로봇이냐? 예. 이란이 시키면 시킨 대로 100%다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설명드리기 어려운 관계죠. 그러니까 물주는 물주이긴 한데 예. 물주가 시킨다 그래서 100%다 하는 로봇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레바논에 있는 자기 정치가 있잖아요. 또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가 가지는
입장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이 얘기하면 적당히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헤즈볼라에게 엄청난 해가 된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죠. 하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계입니다. 이란과의 관계는 네. 그러면 이란이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지는 않다. 헤즈볼라가 움직이지 않은 걸 보면. 그러니까 뭐 아니죠. 이제 보고는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란이 해봐. 요 정도, 요 정도는 했을 거란 얘기죠. 제 생각은 뭐 굳이 절대 안 돼. 하지 마. 이렇게는 안 했을 거란 얘기죠. 어깃장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혹시 내심 하마스를 공격해서 없애버릴 명분을 그동안 찾고 있거나 기회를 노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 반대예요. 지금. 반대예요. 그 반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타냐후 총은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요. 네타냐후는 하마스랑 잘 지내자는 하마스를 쪽이었어요? 지금 적극 지원했잖아요. 노동자들 왔다 갔다 하게 해줬죠. 까따르 돈 넣어줬죠. 제재 완화해줬죠. 그래서 전쟁을 안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하마스가 일종의 이제 중국가이기 때문에 하마스 가자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전쟁을 좀 멀리할 것이다. 예. 전쟁을 해도 한참 후에 할 것이다. 그런 믿음에서 이제 그런 완화 조치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뒤통수 맞았잖아요. 근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약간의 양면성 정책을 같이 한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구구 정부의 뭐 연립 정부를 구성해서 되게 뭐 강경한 조치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당을 뭐 우리도 쓰게 해달라는 등 뭐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아니 웨스트 뱅크에서는 좀 강경하게 했어요. 예. 근데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온건한 정책을 했어요. 네타냐후의 예. 극우도 왜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하마스에게 좀 잘해주면 하마스가 전쟁을 안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웨스트뱅크 쪽에 있는 또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기는 하마스 거기는 아니에요? 자생 무장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마스가 아닌. 예. 걔네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리고 그리고 올해 5월에 예. 팔레스타인 하마스보다 더 작은 이슬람 지하드가 이스라엘하고 교전을 했거든요. 예. 며칠 했는데 하마스가 동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그 제가 와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하셨죠. 예, 근데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게 똑같은 지금 나타냐후처럼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햇볕 정책을 하면 하마스도 변할 수 있다.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었죠. 예. 제가 완전 틀려서 오늘 여기서 이제 고해성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틀렸다고. 제가 지금 사과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완전히 틀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페이크.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하마스의 페이크였다.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보도에도 조금씩 나오던데 햇볕 정책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니고 너무 이스라엘과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의 평화 바람이 부니까 하마스 같은 무장 단체는 설 곳이 잃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생존을 위해서 뭔가 강경파가 갑자기 득세를 했고 뭔가 우리가 죽든 말든 하여튼 이대로 사라지느니 뭔가를 해보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이상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외교적인 배경 맥락을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영내에서 하마스의 입지, 그다음에 하마스를 도와주고 있는 이란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예. 이란과 하마스의 어떤 원하는 것들이 맞아서 이번 공격을 했을 것이다.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예.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기준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러나 지금 하는 얘기는 최소 1년에서 2년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예. 1년에서 2년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저렇게 같아요. 정밀한 작전을 못 하죠. 이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자기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줬어요. 예. 문제는 그런 비디오가 나왔는데도 이스라엘 군이 대비 태세를 안 갖춘 게 이상한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보도되기로는 이스라엘에 해외에 나가 있던 젊은이, 나이 든 분들 다 이스라엘에 이제 싸우러 돌아간다고. 네, 지금 여행 나가는 애들 다 돌아오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그럼 가면 저 같은 나이든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든 다 총 들고 전쟁으로 그렇죠. 가는 겁니까? 원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예비군 총동원령이래잖아요. 예, 좀 30만 명 모은다고. 원하면 다 간다는 건 원치 않으면 안 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 가든 안 가든. 안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안 가든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일단 예비군 해야 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되게 예비군은 뭐 그럼 30살 정도까지 해요? 아니죠. 40살, 50살까지도 해요. 어, 계급에 따라서. 그럼 50살까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해요. 총동원이네요. 예, 그렇죠. 그거 말고도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저기 현역이 한 16만 정도 되고 예비군이 한 46만, 45만. 그래서 다 모이게 되면 한 60만이 넘게 됩니다. 하마스는 어느 정도? 하마스는 지금 대원만 뭐 한 4, 5천? 전체 합해서 뭐 몇만 명. 네, 그렇게 그럼 그냥 거기 그리고 가자지구에 포위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잘못하면 전멸할 수 있겠는데? 어, 무력으로만 보면 그런데 뭐 명분도 이렇게 주고. 이제 지하 시설 같은 거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앞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해서 네. 또 팔레스타인에 피해가 있으면 또 비난율이 반대로 또 생기고 네. 그래서 이번에 끝났다고 해봐요. 네, 네. 그렇더라도 이번 전례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이번이 방법이 끝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무한 루프라니까요. 계속 또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당했으니까 우리는 또 공격한다. 네. 아니 지금 그래왔잖아.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2006년부터 전쟁을 했다니까요. 2006년, 2008년, 2012년, 2014년, 2023년. 그럼 이스라엘의 이런 강한 군사력으로도 네. 하마스의 그 이른바 주동자들에 네. 대한 그게 안 돼요? 했었죠. 쳐들어가서? 여인 암살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예. 그럼 죽으면 다음에 또 누가 리플레이스 또 되고 올라오고. 죽으면 다음에 또 딴 사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조직을 완전히 괴멸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지층이 두텁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하마스에 대한. 독립운동 거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독립운동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바스 수반 즉 피에로가 너무 부패했잖아요. 부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치르면 하마스가 이겨요. 어디나 가자는 당연히 가자도 이길 것이고 웨스트뱅크도 이깁니다. 팔레스타인 정부 네. 공식적인 팔레스타인 예,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인기가 부패.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상전을 하면 최소 한 달, 길게는 2달 가죠. 이스라엘이 쳐들어갈 거다. 예. 지상전은 지금 이스라엘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군 들어가면 어차피 부비 트랩 있죠. 지하 도시에 그거 뭐 걔들 잡으러 가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을 거란 말이죠. 예. 이스라엘도. 예, 이스라엘 군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스라엘 사상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분노가 하늘에 찌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뭘 목표로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하마스의 그냥 무력을 다 무기를 다 그냥 무력화할 것인가, 하마스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러면 이제 무기 탈취하고 무기 부수고 예. 병참 기지 부수고 빼올 수 있는 건 다 빼오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또 하마스가 다른 대원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하마스가 만들어지겠죠. 히드라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옵션은 하마스 정권 자체를 완전 뒤집어 엎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개멸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재점령을 해야 됩니다. 아예 가자 지구를. 다시 특정 완전히? 기간 동안 점령을. 아예 그래서. 점령을 해서 완전 색출하는 거. 잡을 때까지 이제 거기 있으면서 계속 잡아내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있으면 어때요? 그건 안 됩니까? 계속 있으면 계속 타격 안 됐죠. 타격이 크죠. 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할 거고. 그다음에 민병대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데 게릴라전을 가자지구에서 게릴라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가자지구 230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래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들은 뭘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가자지구에는 하마스가 계속 정부의 역할을 했으니까 뭐 까따르에서 돈 받아오고 비즈니스도 해요. 다 합니다. 살 수 있는데 그냥 별도의 자치정부로 제한돼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이집트와의 국경이 있으니까 예. 그쪽을 통해서 또 필요한 것도 조금씩 들어오고 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재점령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다 책임을 통치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네.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제 활동이 끊깁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집권을 해서 통치를 그렇지는 시작하면? 않지만 이스라엘이 거기서 재점령해서 주둔하면서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 자체가 너무 저항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미병제도 엄청 공격하겠죠 또 다시. 그거는 당연히 진압을 이제 해야 되는,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국제사회 또 뭐 그런 얘기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좀 예민한 질문인데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네. 하마스의 무장 저항에 대해서 네. 그 어느 정도 지지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냥 들으면 뭐 절반 정도 지지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입장에선 재점령 하는 게 어렵다. 그건 어렵고 그러면 전쟁을 좀 하다가 확전되지만 않으면 이러다가 말 텐데 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럼 뭐 지금 이번에 아이언돔인가 뭐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펜스도 나오고 그냥 있는데 넘어오고. 지금 이제 사망자가 예. 로켓 사망자가 얼마 없어요. 결론은 대부분 다 지금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 수천 명 지금 사망했다는 예, 게. 1,200명 죽었는데 거의 예. 1,000명, 1,100명 이상이 예. 요 지도를 보시면 저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네. 보시죠. 빨간 지역이 이제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마을이에요. 근처에 사는 예, 이스라엘 예. 말이죠. 저걸 예. 다 지금 하마스가 다 들어가서 쓸었단 말이에요. 확 쓸어버렸어요. 전부 다 저기 빨간데 전부 다요? 저 위에도 더 들어갔어요 지금. 와. 다 안 나왔어요 여기 지금 예. 20개가 넘죠. 예. 그러니까 저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민간인들은 다는 안 죽였지만 도망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하튼 저기 침투를 해서 많이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허허. 쉽게 끝나지는 않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확전되지도 않으나 쉽게 이번 전쟁이 끝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9.11, 이스라엘의 지금 펄 하버예요. 진주만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한 전쟁이 없었다고요? 없어요. 그렇게 더군다나 오랫동안 하마스나 싸웠는데? 지하드 이스라엘 무장 단체하고 전쟁을 하는데 예. 전쟁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1,200명이 죽는다고요?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50일 전쟁했는데 이스라엘 로켓 맞아서 죽은 사람 뭐 10명,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었습니까, 이건 지금 이스라엘? 좀 정신적 공황 상태 완전 패닉이다. 지금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에요. 아, 그럼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네요. 정신 그러면. 완전 나갔다니까요. 그동안 진짜. 팔레스타인이 저항하는 수위가 이번이 가장 높았던 그래서 거였어요? 제가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마스의 엄청난 성공이에요. 매번 나는 폭탄 뭐 이런 테러하고. 테러 이런 게 많아서 네. 그 정도는 일상 다반사 정도. 그건 뭐 자살 폭탄 테러를 많이 성공했죠. 제가 예.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90년대.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고 나면 뭐 한 20명, 30명 이렇게 죽여서 그것도 뭐 10번 하면 뭐 200명, 300명 죽을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일주일도 안 돼 3, 4일 만에 1,2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boots on the ground 아닙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완전히 침투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이 완전히 망가져서 완전히 침공을 당한 거잖아요.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했다는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은 네. 그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도 심각한 이렇게 많이 죽긴 했었죠. 몇천 명이 죽긴 했었는데 그거는 국가 차원의 전쟁이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네, 왜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공격하냐? 뭐 이런 엄청난 부대들이 와서 전쟁을 한 거고 이거는 일종의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조그마한 하마스라는 단체에게 이렇게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로서는 충격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국제사회의 비난이고 뭐 금방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계속해서 뭐 지상군 투입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예.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예. 없으나 그러나 지금은 대단히 격앙된 분위기고 이스라엘로서는 거의 뭐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한방 그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일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과거의 사례로서 추측하기는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러나 뭐 전쟁은 최소 한 달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길게 보면 뭐 2달이 될 수도 일단 있는 이스라엘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수준 이상의 보복은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내부 여론상. 그렇죠. 그러나 공격을 하더라도 네. 하마스의 저항 조직 자체가 없어지도록 만들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거는 말씀드리죠.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힌 후에 다시 이스라엘도 철군을 하게 되면 네. 그 이후의 상황은 이런 일이 없었던 한 달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휴전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2014년에 그렇게 싸우고 휴전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원래 우리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사우디와 박현도 교수님도 나오셔가지고 그 경제 회랑도 얘기하고 네, 네, 약간 네. 중동의 평화바람 네. 요게 이 전쟁이 많이 끝났어요. 네. 그럼 그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돌아갈까요? 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걸로 끝날 수 있다.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도 다시 재개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UAE가 관계 단절한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예. 이스라엘하고 지금 2020년 관계 정상화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관계 단절하겠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예. 예, 일단 전쟁이 끝나면 분위기는 다시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기를 끊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계속 저항하고 아니죠. 버틸 수 있어요? 저항을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거의 지금 뭐 하루에 3시간, 2시간밖에 전기 안 들어올 거예요. 아, 2-3시간은 주기는 주는군요. 2-3시간 아마 100%를 이스라엘이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미 가자 지구에 있는 발전소를 이미 폭격했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요. 그럼 이집트에서 전기를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주라마라 한다고 또 주라마라 할 나라는 아닌가요?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죠. 그건 이집트가 알아서 할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야,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나와서 교수님도 화가 좀 나셨나 봐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예. 화가 좀 났죠.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죽이니까. 저희가 혼난 분위기입니다. 아니, 저희가, 진짜. 솔직히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투가 좀 그러긴 한데 저도 몰랐다가 화면을 보니까 너무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던 하마스는 그래도 뭐 정의를 위해서 네. 어떤 사람들은 프리덤 파이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지금 모든 게 다 깨졌잖아요 지금. 그렇긴 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저도 성 교수님으로부터 그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배우기 전까지 네. 우리나라의 미디어가 바라보는 이 중동의 시각은 그냥 이스라엘은 그 정당한 국가 그 좀 살자는데 팔레스타인이 자꾸 하여튼 테러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쪽도 있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너무 괴롭혔어. 예전에 우리가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그대로 투영시켜서 그럼 팔레스타인이 우리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지지해야 되네. 라는 또 시각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그렇지는 있고.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둘 다 굉장히 섞여 있네요. 그런데 둘 다 보니까. 나빠요. 둘 다 너무 나빠. 둘 다 너무 나빠요. 그렇지만 저는 얘기했지만 하마스에게 투쟁할 권리는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쁘다는 건 양쪽이 하는 말의 명분들은 있는데 네. 그 수단이 너무 서로 그렇죠. 잔혹했다는 똑같이 말씀입니까? 지금 그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을? 민간인들을 뭐 수없이 죽이니까요. 그래.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지. 알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광 교수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업데이트 되면 또 한번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